안녕하세요. 투자 닥터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오늘 이제 수요일이고, 월요일날 굉장히 좋았던 장을 보여준 이후에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는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일요일 날 주말 동안 나왔죠. 공매도 나오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후에 어제까지 한 12%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고, 이제 오늘 내려왔는데, 근데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날 월요일날 시초가 있죠. 월요일날 시초가와 오늘 종가가 이제 비슷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래량에 이제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어제 기준 그죠. 어제 화요일 기준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나왔던 걸 봤을 때 이제 뭐 잡았던 분들이 매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매도를 하고 이제 오늘 흘렸는데 오늘 시초가까지 빠졌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겠죠. 월요일날 매수했던 게 이제 다 나갔다라고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체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래량과 이제 차트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락은 오늘 아마 내일 지수를 봐야 되겠지만 크게 뭐 이렇게 지수가 빠지거나 뭐 미국 나스닥이 폭락을 하지 않은 이상은 좀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만 이제 이때 슈팅이 나왔잖아요. 이 갭이라는 게 발생을 했고 이 갭을 채우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주식의 성질인데 아마 내일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어제도 화요일 수요일 또 조금씩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3일째 되는 이제 목요일 날에는 조금 반등이 좀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좀 돼주는지까지 봤을 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월요일 시초가까지 왔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맨 처음 상승이 시작하는 시초가에 이제 바닥까지 보통은 안 내려오는데 내려왔을 때는 좀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일단 내일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얘는 이제 하락이 나왔죠. 이런 거는 조금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일단 에코프로의 외국인 기관 물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고 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돌파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그 뭐였냐면은 이제 다음날 이평선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게 어쨌든 저항을 안 맞고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는 또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평선 밑으로 해서 돌파를 못했어요. 아침에 오전에 갭이 떴으면 위에서 좀 지지까지 해줄 수 있었는데 오늘 조금 지지를 못 해줬는데 일단은 이 양봉 중간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은 내일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움직임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 제일 좋죠. 제일 좋고 이평선 위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관종에서 빼시는 게 아니고 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현대무벡스고요.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움직임 좋았죠. 월요일, 화요일 움직임 좋고 오늘 이제 이평선에서 돌파를 못했다고 했는데 오늘도 시도는 했어요. 한 20%까지 시도해주는 모습은 보여줬었는데 뭐 돌파를 못하고 좀 하락이 나왔죠. 조금 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아마 이렇게 됐으면 내일 좀 하락할 확률 만약에 뭐 50%, 60% 이상은 이제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왜냐면 오늘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좀 에너지를 써서 돌파를 시도를 하는 좀 그 매수세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한다면 또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내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보면서 실시간으로 얘가 오늘 이제 매도세를 소화했던 거를 소화하면서 상승이 나오면 더 가는 거고 아니면 좀 하락을 했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오늘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안 보여줬어요.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신제약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지수 안 좋을 때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은 얘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상한가하고 왔다 갔다 한번 올라가고 쭉 빼고 또 한번 올려주고 쭉 빼고 올려주고 이렇게 패턴을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턴 보여준 종목들은 또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때 여기서 이제 이만큼 뺐던 것만큼 여기에 이거 기준으로 10월 24일 기준으로 지금 많이 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절대적인 거 아니고 보통 한 3번까지 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신신제약도 오늘 하락 나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러고 나서 또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봐주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로는 이제 고점 돌파하고 이제 위에서 이제 횡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구바이오가 이제 뭐 지수 안 좋을 때 한 번씩 시세 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조금 줬죠. 장중에 아까 보니까 6% 정도 수익 났었는데 수익이 나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위에서 횡보를 하냐 안 하냐, 횡보 라인이 어떻게 잡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 건지는 예측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기준으로 내일까지 보시고 아마 이제 금요일까지 보시면은 이제 최소 어떻게 움직여줄지 보일 것 같아요. 동구바이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리콘2 어제 이어서 좀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죠. 이런 게 뭐 아까 그 현대무백세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얘는 이평선 위에 없는 거고 실리콘트도 위에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뚫는 게 힘든 건데 뚫었잖아요. 뚫은 상태면 이게 반대로 지지를 좀 해줄 수 있는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 아까 무백스보다는 조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실리콘트라고 보시면 되시고 코리아는 뭐 지수가 좀 빠지니까 빠진 것 같고 화장품인데 이제 오파스넷도 이제 최근에 뭐 시세는 안 주는데 그래 조금씩 자금이 들어왔고 특히 어제 좀 자금이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번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 말씀드린 페트론입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슈가 좀 많았던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 그때 상반기 7월 달 고점에 좀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근데 중간에 10월 달에는 한번 이탈을 하더니 이제 돌파해주고 오늘까지 지지를 좀 해주고 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전 고점은 이제 전 고점은 이 구간인데 이 첫 번째 고점, 이게 두 번째 고점이라 첫 번째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줬다는 거는 한 번 더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고점까지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지금 뭐 8만 원, 10만 원 가는 움직임이라기보다 일단 한 번, 두 번 줬기 때문에 얘도 이제 세 번째까지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못 가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쭉 우하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한번 단기간으로는 시세를 좀 줄 수 있으니까 펩트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P입니다. MP의 경우는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 바- 메타버스 종목들 전부 다 그렇지만 거의 연 고점, 연 저점, 그러니까 최저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MP랑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알기로는 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메타버스 한창 갈 때 거의 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현재 6,280원까지 지금 급락이 나온 상태죠. 근데 이제 거의 바닥인데 그냥 좀 바닥을 자꾸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사실은 정말 뭐 가장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메타버스가 정말 현실화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게임 같은 것도 많이 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VR 기기를 해갖고 한번 게임이 있어갖고 한번 해봤었는데 정말 진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좀 보여주고 이제 굉장히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한 5년, 10년 뒤에는 정말로 이제 메타버스가 현실화돼서 누구나 뭐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니까 어, 정말 섹터 자체는 좋은데, 정말 현실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리 자체는 다 전 저점 막 이러기 때문에, 최저점이기 때문에 자리는 부담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MP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시에 말씀드린 DNC 미디어 종목도 얘도 메타버스 좀 관련되는데, 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게임, 뭐 애니화 한다는 이슈 때문에 조금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조금 시세는 좋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 횡보 구간 돌파를 했죠. 이 정도 이 라인을 횡보한다 했을 때 이 라인을 횡보한다 했을 때 오늘 이제 크게 이탈했기 그 이탈을 하고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건데 여기서 돌파를 할 이걸 말씀드리면은 이 라인 여기서 지금 고점을 하나, 둘,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돌파한 거잖아요. 그 돌파를 못하면은 매도를 하고 여기서 한 다음에 다시 하락 났을 때 여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좀 얘는 좀 정석적으로 한 거죠. 얘는 가고 못 가고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고 못 가고 올라가고 못 가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만 잡아서도 수익을 한 세네 번은 먹을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고점인데 여기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충분히 보고 나서 아 돌파를 하면 더 가는 거고 여기 횡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움직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 내일까지 움직임 중요하다, 모레까지 중요하다 했었는데 어제 좀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절반, 제가 말한 것처럼 양봉의 절반까지 지지받고 가는 경우 되게 많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지지받고 나서 위지 스튜디오가 오늘 12%까지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횡보, 아까 말한 그 횡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좀 게임주 섹터들이 좀 올라와 줬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굉장히 나와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위메이드 그 얘도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나왔고 옛날 뭐 위믹스 코인 코인 관련해서도 많이 갔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코인 자체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성장 그 위메이드사 실적 기반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게 플레이라는 종목이죠. 이게 좀 상한가까지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이제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고 얘가 탈모였나요? 그런 관련주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좀 라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점을 좀 잡아줬어요. 아마 여기서 지지를 못 해줬으면은 한 28,7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오늘 이평선 다 돌파하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전고점을 한번 시도는 해볼 것 같은데, 아마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그 상반기부터 17,000 정도에서 이제 42,000 거의 3배 정도 3배, 4배 정도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까지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1년 이상 오른 종목은 힘이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최근에 만약에 이걸 매수하신 상태시다. 그러면은 42,000원을 돌파를 못할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그 전에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컴투스 홀딩스고 얘도 이제 게임 관련 뭐 VR 관련해서 좀 많이 갔던 종목인데 얘도 뭐 게임주가 오늘 좀 가다 보니까 좀 동반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뭐 당분간 움직임 괜찮을 것 같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내일 바로 막 매수하시고 막 수익 내시는 게 아니고 움직임 보다가 제가 말씀드린 자리들 있죠. 얘라고 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장대 항봉 그 중간까지는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걸 봤는데 얘를 바로 무리하게 매수하시고 간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중간까지 내려올 때 내려오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지를 받는 것까지 지지받고 이만큼씩 오른다. 그럼 그때 매수하셔서 한 번씩 수익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시지 무조건 막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상하가 이제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얘는 뭐 AI 반도체 이런 걸로 좀 가고 그랬었는데 움직임은 그렇게 막 어, 원래 주식이 움직이는 것보다 좀 약간 인위적이라는 그 좀 판단은 들어요. 그래서 뭐 횡보는 지금 크게 잡고 있는데 얘 보시면은 상한가를 하고 나서 쭉 뺐죠. 그래서 아마 이 상한가를 하고 그 다음날 거의 대부분 뭐 세력이 들어갔다. 아마 세력주인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세력이 이제 상한가 보내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까지 다 털었습니다. 개미한테 다 던지고 그 다음에 쭉 하락해 놓고 다시 올라온 건데 아마 매집을 했으면 이 정도에서 매집을 한 건데 아마 이게 또 동반 상승이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차트가 정상적인 차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보유하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날 이 두 날 동안 거의 다 털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줬었는데 좀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상한가를 보냈던 거래량하고 이제 오늘 상한가 보냈던 거래량하고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마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정말 세력이 됐든 오늘 좀 매집을 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까지 보셔야 되시죠. 그래서 움직임 보면서 이제 상황 보시면은 아마 위에서 버텨주고 하면 좀 괜찮은 시세도 한번 나와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그래서 한번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 어렵지만 천천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